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가볍게 여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인연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인연이라고요.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요.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명심보감에서는 인연에 대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근주자적, 금묵자흑. 주사를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연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누구 곁에 서느냐에 따라 내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스승, 제자. 어떤 만남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어떤 만남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문제는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알면서도 외면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외로움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나쁜 인연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교우불신, 불여무우. 믿을 수 없는 친구와 사귀느니 차라리 친구가 없는 게 낫다. 냉정한 말입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보면 이보다 더 현실적인 조언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잘못된 인연 하나가 정말로 인생 전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그런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잘못된 사람과 가까워져서 평판이 무너진 사람, 사업에서 잘못된 동업자를 만나 재산을 모두 잃은 사람, 연애에서 잘못된 사람을 만나 정신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은 사람.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신호가 있었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경고했습니다. 본인도 어딘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투자한 시간과 감정이 아까웠으니까요. 또는 이번만 참으면 달라질 거라는 헛된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당담불량, 절연불생. 끊어야 할 것을 끊지 않으면 반드시 근심이 생긴다. 우리는 왜 끊지 못할까요? 첫째, 정 때문입니다. 함께한 시간이 쌓이면 정이 듭니다. 그 정 때문에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도 눈 감아줍니다. 이번 한 번만, 다음 한 번만 용서하다 보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둘째, 체면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습니다. 모두가 말렸는데 나 혼자 고집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줄 알면서도 관계를 유지합니다. 셋째, 두려움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무섭습니다. 보복이 두렵고 소문이 두렵고 혼자 남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관계를 끌고 갑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소인지교 감약체. 소인의 사귐은 꿀처럼 달콤하다. 처음에는 좋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주는 것 같고, 나를 도와주는 것 같고, 나를 아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용하려 했던 것이고, 착취하려 했던 것이고, 해치려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때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간 상태라는 겁니다. 빠져나오기가 처음보다 몇 배는 더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사람마다 타고난 인연의 운이 다르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연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연복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사주는 경향성일 뿐 운명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경향성을 알고 더 신중하게 선택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계속해서 나쁜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내 안에 무언가 그들을 끌어당기는 요소가 있다는 뜻입니다. 낮은 자존감일 수도 있고 과도한 베품일 수도 있고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먼저 고쳐야 합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몸을 닦고 집안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 모든 것의 시작은 수신, 즉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로 서 있어야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고 있으면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잘못된 인연에 대해 5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편에서는 처음부터 경고를 무시한 만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명심보감의 가르침을 통해 왜 우리는 분명한 신호를 보고도 무시하는지 살펴봅니다. 두 번째 편에서는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관계를 놓지 못하는 이유를 들여다봅니다. 집착과 미련이 어떻게 우리를 올가매는지 명심보감의 지혜로 풀어봅니다. 세 번째 편에서는 악연을 끊지 못한 사람이 겪게 되는 일들을 다룹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수렁, 그 과정을 명심보감의 가르침과 함께 봅니다. 네 번째 편에서는 인연을 정리하지 못한 대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하나의 잘못된 인연이 어떻게 삶 전체로 퍼져나가는지를 봅니다. 다섯 번째 편에서는 늦었지만 그래도 반드시 끊어야 할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할 인연, 그것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를 명심보감의 지혜와 함께 나눕니다. 각 편마다 명심보감의 구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보다는 보편적인 가르침과 공감을 중심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인연의 패턴은 사람마다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름과 상황만 다를 뿐 본질은 같습니다. 그리고 사주 명리학적 해석도 함께 더할 것입니다. 왜 어떤 시기에 잘못된 인연을 만나게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 시리즈를 듣는 분들 중에는 지금 잘못된 인연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또는 과거의 잘못된 인연 때문에 아직도 마음의 빚을 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시리즈가 그런 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잘못된 인연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기지피 백전불태.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제대로 알고 상대방을 제대로 보면 잘못된 인연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는 나 자신도 제대로 모르고 상대방은 더더욱 모릅니다. 그저 감정에 휩싸이고 분위기에 떠밀리고 외로움에 못 이겨 관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신호가 다 보였는데 왜 못 봤을까? 주변에서 그렇게 말렸는데 왜 안 들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관계는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훨씬 어렵습니다. 특히 잘못된 인연일수록 끊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인연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외로움, 자존감 결핍, 경제적 필요, 정서적 의존, 이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끊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명심보감의 마지막 구절을 인용하며 서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자걸류가위, 자자걸 불가활. 하늘이 내린 재앙은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만든 재앙은 피할 수 없다. 잘못된 인연은 대부분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늘이 억지로 만나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그 인연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방법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인연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좋은 선택을 하면 좋은 대가를, 나쁜 선택을 하면 나쁜 대가를 치릅니다. 이것이 명심보감이 우리에게 전하는 인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1편 처음부터 경고를 무시한 만남.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견미이직이 문학이주색. 아름다운 것을 보면 그것이 가시임을 알고 달콤한 말을 들으면 그것이 칼임을 안다. 이 구절은 세상에는 겉만 번지르르한 것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은 가시고 달콤하게 들리지만 실은 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속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입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분명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는 가까워지면 안 된다는 신호, 이 관계는 시작하면 안 된다는 신호.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채우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 간절함이 판단력을 흐립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화류일시우, 탕세여풍우. 허황된 말은 한때 그럴듯해 보이지만 세상에 나가면 비바람에 사라진다.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의 말이 너무 그럴듯합니다. 마치 내가 원하던 모든 것을 그 사람이 채워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실체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도 없고 명확한 계획도 없습니다. 그저 말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고 싶으니까요. 사주명리학에서는 이런 시기를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운이나 세운이 바뀌는 시기, 특히 겁재운이나 상관운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겁재운은 재물을 빼앗기는 운입니다. 이 시기에는 사람을 잘못 만나 재산을 잃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동업자에게 배신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상관운은 감정이 격해지는 운입니다. 이 시기에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평소 같으면 하지 않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신중해야 합니다.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에 더 쉽게 사람을 믿고 더 빨리 관계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운이 나쁜 시기에는 판단력도 함께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근주자적, 금묵자흑. 주사를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이 말은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누구 곁에 있느냐가 나를 결정합니다.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좋아지고 나쁜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나빠집니다. 그렇다면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주사인지 먹인지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명심보감은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관기소유, 지기소친. 그가 가진 것을 보고 그가 가까이 하는 사람을 보라. 첫째,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 보라는 겁니다. 재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어떤 원칙을 가졌는지, 어떤 품성을 가졌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준 것을 보라는 겁니다. 둘째, 그 사람이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지 보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신호들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명심보감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청자신, 탁자온. 맑은 것은 가라앉고 탁한 것은 떠다닌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본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겉모습만 보입니다. 번지르르한 말, 화려한 행동, 그럴듯한 약속만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맑은 것은 가라앉아 밑바닥을 이루고 탁한 것은 떠올라 표면에 드러납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첫인상에 끌려 바로 관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사주에서는 사람을 볼 때 100일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100일이 지나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100일, 즉 석 달 정도는 관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떤가요? 한 번 만나고 친구가 되고, 두 번 만나고 연인이 되고, 세 번 만나고 동업자가 됩니다. 너무 빠릅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욕속즉불달. 빨리 이루려고 서두르면 오히려 이루지 못한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가까워지려고 서두르면 오히려 관계가 깨집니다. 아니, 애초에 잘못된 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만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면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경고를 무시할까요? 첫째, 외로움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누군가 아무나라도 곁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인연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우불신, 불여무. 믿을 수 없는 친구와 사귀느니 차라리 친구가 없는 게 낫다. 외로움이 두렵다고 해서 아무나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잘못된 인연이 외로움보다 더 해롭습니다. 둘째, 필요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거나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워줄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손을 잡습니다. 경고 신호가 보여도 일단 필요를 채우고 나서 생각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임무원려, 필요근우. 먼 곳을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 근심이 생긴다. 당장 눈앞의 필요만 보고 관계를 시작하면 곧 큰 근심이 찾아옵니다. 셋째, 자존감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 나를 인정해준다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이런 인정에 쉽게 무너집니다. 상대방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특별하다고 해주면 그 사람이 천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입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소인지교 감약체. 소인의 사귐은 꿀처럼 달콤하다.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아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계산된 것입니다. 나를 이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 만났을 때 무엇을 봐야 할까요? 명심보감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군자지교 다며수.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백하다.
좋은 인연은 처음부터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다. 과도하게 친절하지도, 과도하게 칭찬하지도, 과도하게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반면 나쁜 인연은 처음부터 너무 과합니다. 과도하게 친절하고, 과도하게 칭찬하고, 과도하게 약속합니다. 마치 꿀처럼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경계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은 처음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너무 가까워지려 하지 않고, 사적인 것을 묻지 않고, 함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면 나쁜 인연은 처음부터 경계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너무 빨리 친해지려 하고, 사적인 것을 묻고, 부담스러운 요구를 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근지즉손, 원지즉원. 가까이 하면 무례해지고, 멀리하면 원망한다. 적절한 거리가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워도 문제고, 너무 멀어도 문제입니다. 좋은 인연은 이 거리를 자연스럽게 지킵니다. 나쁜 인연은 이 거리를 무시하고 침범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은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어제 한 말을 오늘도 지키고 약속을 실천하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반면 나쁜 인연은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어제 한 말을 오늘 바꾸고 약속을 어기고 변명이 많습니다. 명심보감은 분명히 말합니다. 위인자 불득불신, 불신불립. 사람 노릇하려면 반드시 신의가 있어야 하고 신의가 없으면 설 수 없다. 신의, 즉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봐야 합니다. 말만 그럴듯한가 아니면 실제로 행동하는가. 약속을 지키는가 아니면 쉽게 어기는가. 변명이 많은가 아니면 책임을 지는가. 이것들을 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아니, 보고도 모른 척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이것을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도화살이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쉽게 끌립니다. 그리고 쉽게 관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쉽게 상처받고 쉽게 이용당하고 쉽게 배신당합니다. 도화살이 있는 사람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명심보감의 마지막 조언입니다. 3, 4 이후행. 3번 생각한 후에 행동하라. 처음 만났을 때 바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1번 생각하고,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십시오. 나는 못 보는 것을 주변 사람들은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 사람들이 만류한다면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 판단을 믿지 말고 객관적인 신호를 믿으십시오. 처음부터 경고를 무시한 만남은 반드시 후회를 낳습니다. 그 후회의 크기는 관계가 깊어질수록 커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경고 신호가 보인다면 지금 멈추십시오. 이미 시작했다면 지금 끝내십시오. 명심보감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자부록.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는다. 지혜는 경고를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에 따라 행동하는 용기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지혜와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편 이용당하고도 놓지 못한 이유. 명심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인지면 불지심. 사람의 얼굴은 알아도 마음은 알 수 없다. 우리는 상대방의 겉모습은 봅니다. 웃는 얼굴, 친절한 말투, 다정한 행동. 하지만 그 속마음은 보지 못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꾸미는지. 그래서 이용당합니다. 문제는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관계를 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명심보감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애지옥기생. 사랑하면 그것이 살아나기를 바란다. 한번 마음을 준 사람에게는 집착이 생깁니다. 이미 투자한 시간과 감정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변하기를, 관계가 나아지기를 계속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나쁜 사람은 변하지 않고 잘못된 관계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겁재와 비견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겁재는 재물을 빼앗아가는 별입니다. 비견은 경쟁하는 별입니다. 이 두 별이 사주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평생 이용당하고 빼앗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특히 인성이 약하고 재성이 강한 사주는 더욱 위험합니다. 인성은 나를 지켜주는 힘이고 재성은 물질과 욕망을 의미합니다. 인성이 약하면 나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재성이 강하면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나 이익을 미끼로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이용당합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견리사의.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를 준다면 그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베푸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그 이면에 의도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가기 위해 조금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조금에 감동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생각해 주는구나. 이 사람은 나와 다르구나.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빠져듭니다. 명심보감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소실대. 작은 것에 집착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 상대방이 준 작은 호의, 작은 도움, 작은 위로. 이것들에 집착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잃습니다. 시간을 잃고, 돈을 잃고, 자존감을 잃고, 인생을 잃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놓지 못할까요? 첫째, 이미 투자한 것이 아까워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미 투자한 시간과 감정이 아까워서 잘못된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당담불량, 절연불생. 끊어야 할 것을 끊지 않으면 반드시 근심이 생긴다. 이미 투자한 것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에 집착해서 더 투자하면 손실만 커집니다. 차라리 지금 끊는 게 손실을 줄이는 길입니다. 둘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입니다. 나쁜 인연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용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우불신, 불여무. 믿을 수 없는 친구와 사귀느니 차라리 친구가 없는 게 낫다. 외로움은 일시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인연이 준 상처는 평생 갑니다. 외로움을 피하려다가 더 큰 고통을 얻게 됩니다. 셋째, 상대방이 변할 거라는 헛된 희망 때문입니다. 이번만 참으면 다음에는 달라질 거야. 내가 더 노력하면 관계가 나아질 거야. 상대방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강산역계, 본성난이. 강과 산은 바꿀 수 있어도 타고난 성품은 바꾸기 어렵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쁜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나를 이용한 사람은 계속 이용합니다. 한번 나를 무시한 사람은 계속 무시합니다. 기적을 바라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넷째, 상대방에게 약점을 잡혔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서로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은 그 비밀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이걸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어떡하지? 이 관계를 끊으면 보복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복무문 유인자소초. 화와 복에는 문이 없고 오직 사람이 부르는 것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건 내가 그 기회를 줬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점을 보여줬고, 내가 의존했고, 내가 참아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멈추면 상대방의 힘도 사라집니다. 다섯째, 자존감이 낮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없어. 이 정도면 감사해야지. 이렇게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수신이 되기. 몸을 닦아서 기회를 기다려라. 자존감이 낮은 건 나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치를 모르고 나의 장점을 무시하고 나의 가능성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나쁜 대우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사주에서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관이 강하고 인성이 약한 사주입니다. 상관은 나를 표현하는 별이지만 동시에 상처를 주는 별이기도 합니다. 상관이 강하면 감정 기복이 심하고 충동적이고 자존감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면 쉽게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인성은 나를 지켜주는 힘인데 이게 약하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쉽게 휘둘립니다.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신중하게 사람을 대해야 하고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족불욕.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용당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고,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습니다. 그 욕심이 판단력을 흐립니다. 만약 만족할 줄 안다면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주는 작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진짜 가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명심보감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절교지법, 성실위상. 관계를 끊는 방법은 성실함이 최고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끊는데 왜 성실해야 할까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관계를 끊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화를 내거나 원망하거나 복수하려 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황이 더 꼬입니다. 대신 냉정하고 단호하게 성실하게 끊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연락을 끊고 만남을 거부해야 합니다. 명심보감은 또 이렇게 조언합니다. 단즉불미 연즉불선. 끊으면 아름답지 않고 이어가면 좋지 않다. 관계를 끊는 건 절대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스럽고 슬프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관계를 이어가면 더 나쁜 일이 생깁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끊는 게 맞습니다. 당장은 아름답지 않아도 나중에는 그게 최선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주에서는 관계를 끊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역마살이 들어오는 해입니다. 역마살은 변화의 별입니다. 이 시기에는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관계가 정리됩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역마살이 들어왔을 때는
흐름에 맡겨야 합니다. 끊어져야 할 관계는 끊어지고 만나야 할 사람은 만나게 됩니다. 명심보감의 마지막 조언입니다. 지기자명, 지인자지. 자기를 아는 사람이 명석하고 남을 아는 사람이 지혜롭다.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사람에게 끌리는지, 내가 왜 이 관계를 놓지 못하는지, 내 안에 어떤 결핍이 이 상황을 만들었는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상대방이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방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 나와 상대방을 제대로 알면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고 단호하게 끊을 수 있습니다. 이용당하고도 놓지 못하는 건 약함이 아닙니다. 집착입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이미 투자한 것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투자한다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끊으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개과천선. 잘못을 고치고 선으로 나아가라. 잘못된 관계에 머무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나를 위한 가장 큰 사랑입니다. 삼편 악연을 끊지 못한 사람이 겪는 일. 명심보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불삼사. 일을 3번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대부분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특히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악연인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합니다. 한 번 더, 한 번만 더 참아보자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상황은 점점 악화됩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적소성다, 물사불생. 작은 것이 쌓여 많아지고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악연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이었지만 점점 큰 고통이 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갈등이었지만 점점 깊은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이것을 형충파해라고 설명합니다. 형은 서로 해치는 것이고 충은 서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파는 깨뜨리는 것이고 해는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사주에 형충파해가 많으면 평생 인간관계로 고통받습니다. 특히 대운이나 세운에서 형충파해가 들어오면 그 해에는 관계가 크게 흔들립니다. 악연을 끊어야 하는데 끊지 못하면 형충파해의 기운이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인생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생어호환. 화는 조그만 결함에서 생긴다. 큰 재앙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들이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 작은 배신, 작은 무시, 작은 폭력.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처리하지 않으면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폭발합니다. 그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악연을 끊지 못한 사람이 겪는 첫 번째 일은 자존감의 붕괴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계속 무시당하고 무례한 대우를 받고 상처를 입습니다. 처음에는 참습니다. 이번 한 번만, 다음부터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내가 참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유약즉 강포. 약하면 강포를 당한다. 내가 참을수록 상대방은 더 심하게 대합니다. 내가 용서할수록 상대방은 더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나 자신을 잃게 됩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규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겪는 일은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입니다. 악연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상대방과의 갈등을 해결하느라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느라 내 꿈을 포기합니다.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라 내 인생을 돌보지 못합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일거불가제. 한번 떠나면 다시 올 수 없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악연에 쏟아부은 시간들, 그 시간들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 시간에 나를 발전시킬 수 있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들을 모두 놓쳤습니다. 세 번째로 겪는 일은 다른 관계의 파괴입니다. 악연은 내 주변의 좋은 인연들까지 몰아냅니다. 가족이 걱정하고, 친구들이 만류하고, 동료들이 우려합니다. 하지만 나는 듣지 않습니다. 악연에 빠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날 이해하지 못해? 왜 날 지지하지 않아? 왜 날 비판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진인자애인 진지자지인.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바른 길로 이끈다. 진정으로 나를 아는 사람은 나의 잘못을 지적한다. 가족과 친구들의 만류는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다치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연에 빠진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멀리합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좋은 인연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네 번째로 겪는 일은 건강의 악화입니다. 악연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몸을 망칩니다.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늘 긴장하고 늘 불안합니다. 두통이 생기고 소화불량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신체 발부수지부모. 몸과 머리카락과 살갗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다. 우리 몸은 부모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악연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것은 부모님께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사주에서는 건강운이 나쁠 때 악연을 만나면 특히 위험합니다. 식상운이 강하게 들어오거나 관살운이 과도하게 들어올 때입니다. 식상운이 강하면 생각이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관살운이 과도하면 압박감이 크고 긴장감이 높아집니다. 이런 시기에 악연을 끊지 못하면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다섯 번째로 겪는 일은 경제적 손실입니다. 악연은 돈을 잃게 만듭니다. 직접적으로 돈을 빼앗길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상대방의 사업에 투자하거나 상대방을 위해 보증을 서거나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재물취지유도. 재물을 얻는데도 도가 있다. 돈은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곳에 써야 합니다. 악연에게 돈을 쏟아붓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낭비입니다. 돌아오지 않을 돈을 계속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겪는 일은 평판의 실추입니다. 악연과 함께 있으면 나의 평판도 떨어집니다. 명심보감의 말처럼 근주자적, 금묵자흑이기 때문입니다. 나쁜 사람과 어울리면 나도 나쁜 사람으로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왜 저런 사람과 어울리지? 저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제 믿을 수 없어. 이런 시선을 받게 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명성난득이역실. 명성은 얻기 어렵고 잃기 쉽다. 한평생 쌓아온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진 명성은 다시 세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악연 하나 때문에 평생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째로 겪는 일은 기회의 상실입니다. 악연에 매여 있으면 다른 기회들을 놓치게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 좋은 일을 할 기회, 성장할 기회, 이 모든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시불제래, 때는 다시 오지 않는다. 기회는 한번 놓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악연에 발목 잡혀 있는 동안 인생의 중요한 기회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8번째로 겪는 일은 정신적 붕괴입니다. 악연이 장기화되면 정신이 무너집니다. 우울증이 오고 불안장애가 오고 때로는 더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신병나네. 마음의 병은 고치기 어렵다. 몸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지만 마음의 병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연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는 평생 갑니다. 치료가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주에서는 이런 상황이 심각해지면 도화살이나 역마살로 나타납니다. 정처 없이 떠돌거나 관계를 반복해서 맺고 끊거나 중독에 빠지거나 이런 패턴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겪는 일은 인생의 방향 상실입니다. 악연에 오래 빠져 있으면 내가 누군지, 뭘 원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잊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맞추느라 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지기자명, 자기를 아는 사람이 진정 명석하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악연은 그것을 빼앗아갑니다. 나를 잃게 만들고 나를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몇 년, 몇십 년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뭘 하고 살았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았지?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은 후입니다. 명심보감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불경기, 후경기에 그 이로움을 보지 못하고 나중에 그 해로움을 본다. 악연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당장의 이로움 때문입니다. 외롭지 않고 누군가 곁에 있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같고,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진짜는 나중에 드러나는 해로움입니다. 그리고 그 해로움은 당장의 이로움보다 훨씬 큽니다. 악연을 끊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무너집니다. 자존감, 시간, 관계, 건강, 재물, 평판, 기회, 정신, 그리고 나 자신, 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악연을 끊으십시오. 그것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편 인연을 정리하지 못한 데가, 명심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불이 유의자환.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다가 스스로 근심을 만든다. 우리는 대부분 인연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냥 친구일 뿐이야. 별거 아닌 사이야.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한번 맺은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천리지행시여 조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큰 재앙도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정리하지 못한 작은 인연 하나가 결국 인생 전체를 망칩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연살이라고 합니다. 인연살은 끊어야 할 인연을 끊지 못해 생기는 화입니다. 특히 사주에 원진살이나 육해살이 있으면 인연을 정리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원진살은 원수처럼 얽힌 인연이고
육해살은 서로를 해치는 인연입니다. 이런 살이 있는 사람은 평생 인연 때문에 고생합니다. 끊어야 할 사람을 끊지 못하고 멀어져야 할 사람과 가까워지고 피해야 할 사람과 엮입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방이주 사후무보. 미리 막는 것이 중요하고 일어난 뒤에는 보탤 게 없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잘못된 인연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이미 만들어졌다면 빨리 정리하는 게 차선입니다. 그것도 하지 못하면 최악의 상황이 옵니다. 인연을 정리하지 못한 첫 번째 대가는 연쇄 반응입니다. 하나의 잘못된 인연이 다른 인연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잘못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다른 동료들과의 관계도 틀어집니다. 사람들은 나를 그 사람과 한패로 봅니다. 그래서 나를 멀리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무리유치, 인이군분. 사물은 종류에 따라 모이고 사람은 무리에 따라 나뉜다. 내가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나를 규정합니다. 잘못된 사람과 어울리면 나도 잘못된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은 나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좋은 인연들이 떠나갑니다. 남는 건 잘못된 인연들 뿐입니다. 두 번째 대가는 기회의 차단입니다. 인연을 정리하지 못하면 새로운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인생이 그 인연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도 에너지도 마음도 모두 그 인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사람을 만날 여유가 없습니다. 새로운 일을 할 시간도 없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구신불거 신신불래. 옛것을 버리지 않으면 새것이 오지 않는다. 잔을 비워야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인연을 정리해야 좋은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똑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세 번째 대가는 자아의 왜곡입니다. 잘못된 인연과 오래 함께 있으면 나 자신이 변합니다. 상대방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행동을 따라하고 상대방의 생각에 동화됩니다. 처음에는 나는 달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점점 그 경계가 흐려집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근주자적, 금묵자흑. 주사를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나쁜 환경에 오래 있으면 나빠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한 자신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주에서는 이것을 충살이라고 합니다. 충살이 들어오면 자아가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누군지, 뭘 원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잃어버립니다. 특히 대운에서 충살이 들어올 때 잘못된 인연을 정리하지 못하면 정체성 자체가 무너집니다. 네 번째 대가는 업보의 연결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인연은 업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인연을 정리하지 못하면 그 업보가 계속 쌓입니다. 이 생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선유선보, 악유악보. 선한 일에는 선한 보답이 있고 악한 일에는 악한 보답이 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인연을 맺으면 좋은 결과가 오고 나쁜 인연을 맺으면 나쁜 결과가 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옵니다. 인연을 정리하지 못하면 그 나쁜 결과를 계속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 대가는 대물림입니다. 내가 정리하지 못한 인연의 패턴이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잘못된 인연을 끊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도 그렇게 배웁니다. 인연은 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구나. 나쁜 사람과도 함께 있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잘못 배웁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상행하여. 위에서 하는 대로 아래가 본받는다. 부모의 행동이 자녀의 기준이 됩니다. 내가 잘못된 인연을 정리하지 못하면 내 자녀도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렇게 대를 이어 같은 고통이 반복됩니다. 6번째 대가는 기운의 소진입니다. 사주에서 말하는 기운, 즉 생명력이 고갈됩니다. 잘못된 인연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상대방과 싸우느라, 상대방을 이해하려 애쓰느라, 상대방을 바꾸려 노력하느라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기불가사 력불가진. 기운은 함부로 쓸 수 없고 힘은 다할 수 없다.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곳에 쏟아부으면 정작 중요한 곳에 쓸 에너지가 없습니다. 일할 에너지, 사랑할 에너지, 꿈꿀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삶이 메말라갑니다. 7번째 대가는 영혼의 피폐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대가입니다. 잘못된 인연을 정리하지 못하면 영혼이 병듭니다. 밝았던 눈빛이 흐려지고 따뜻했던 마음이 식고 순수했던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신불정즉 신불안.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몸도 편안하지 않다. 잘못된 인연 속에서는 마음이 바를 수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긴장하고 늘 두렵습니다.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영혼 자체가 병듭니다.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평생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주에서는 이런 상태를 공망이라고 합니다. 공망은 텅 빈 상태, 허무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망에 빠지면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삶의 의욕도, 희망도,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갈 뿐입니다. 명심보감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천자걸 유가위, 자자걸 불가활. 하늘이 내린 재앙은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만든 재앙은 피할 수 없다. 인연을 정리하지 못한 것은 하늘의 탓이 아닙니다. 내 선택입니다. 내가 끊지 않기로 결정했고, 내가 참기로 결정했고, 내가 견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의 대가는 오롯이 내가 치러야 합니다. 연쇄 반응, 기회 차단, 자아 왜곡, 업보 연결, 대물림, 기운 소진, 영혼의 피폐. 이 모든 것이 인연을 정리하지 못한 대가입니다. 이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당장은 괜찮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인연을 정리하십시오. 그것이 이 모든 대가를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편 늦었지만 반드시 끊어야 할 관계. 명심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개가 불길래과 잘못을 고치는 것보다 늦게라도 고치는 게 낫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미 너무 늦었어. 이제 와서 끊으면 뭐해. 이렇게 오래 함께 했는데. 하지만 명심보감은 분명히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지금이라도 끊어야 합니다. 반드시 끊어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끊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역마살이 들어오는 해, 충살이 들어오는 해, 공망에 들어가는 해입니다. 이 시기들은 하늘이 주는 기회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다음 기회는 10년 후에 옵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기불가실, 시불제래. 기회는 잃을 수 없고 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어떤 관계를 끊어야 할까요? 첫째, 나를 무시하는 관계입니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내 감정을 무시하고 내 존재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아무리 오래 함께 했어도 끊어야 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존엄귀천. 존엄함에는 귀천이 없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 지위,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존엄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이 기본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둘째, 나를 이용하는 관계입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고 다 쓰고 나면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정이 아무리 많아도 끊어야 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군자지교 담여수, 소인지교 감약체.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백하고 소인의 사귐은 꿀처럼 달콤하다. 달콤한 건 순간뿐입니다. 진짜 관계는 담백해야 합니다. 서로 이용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관계. 그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셋째, 나를 가로막는 관계입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 발목을 잡는 사람. 그거 안 될 거야. 너는 능력이 안 돼. 포기하는 게 나아. 이런 말로 나를 좌절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가족이라도 거리를 둬야 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금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부정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부정적이 됩니다. 내 꿈을 비웃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꿈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멀어져야 합니다. 넷째, 나에게 폭력을 가하는 관계입니다. 육체적 폭력이든 정신적 폭력이든 경제적 폭력이든 폭력을 가하는 사람과는 단 하루도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명심보감은 분명히 말합니다. 불임불이. 인하지 않고 의롭지 않다. 폭력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폭력을 가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와는 관계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관계입니다. 함께 있어도 성장하지 않고 함께 있어도 배우지 못하고 함께 있어도 발전하지 못하는 관계. 이런 관계는 편하지만 해롭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하교 역수행주 불진즉퇴. 배움은 거슬러 오르는 배와 같아서 나아가지 않으면 물러난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는 관계는 나를 퇴보시키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명심보감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절교지법, 단위분란. 관계를 끊는 방법은 끊되 어렵게 하지 않는 것이다. 첫째,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화내고 원망하고 비난하면 상황만 악화됩니다. 냉정하고 단호하게, 담담하게 끊으십시오. 둘째,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더 이상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만 말하십시오. 셋째,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십시오. 전화번호를 지우고 SNS를 차단하고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피하십시오. 애매하게 남겨두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넷째,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 관계를 끊었다고 말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다섯째, 새로운 것으로 채우십시오. 빈자리는 새로운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 새로운 공부, 새로운 사람들. 이것들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사주에서는 끊은 후 100일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처음 100일이 가장 힘듭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강하게 옵니다. 하지만 100일을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편해집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인왕과즙가이성. 사람은 항상 허물이 있으니 고칠 수 있으면 성인이 된다. 관계를 끊는 건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어. 내가 판단을 잘못했어. 이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를 내면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끊으십시오. 10년을 함께했든 20년을 함께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의 삶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시불급대, 때를 기다리지 말라.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로 미루면 모레로 미룰 것입니다. 모레로 미루면 평생 미루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결정하십시오. 사주명리학적으로 관계를 끊기 좋은 날이 있습니다. 충일이나 파일, 해일입니다. 이런 날은 끊어지는 에너지가 강한 날입니다. 달력을 보고 그런 날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날 깨끗하게 끊으십시오. 명심보감의 마지막 조언입니다. 지자락수자수.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착한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관계를 끊은 후 자연으로 가십시오. 산으로 가든 물가로 가든 자연 속에서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자연은 가장 좋은 치유사입니다. 잘못된 관계로 상처받은 마음을 자연이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끊기를 정말 잘했구나. 왜 진작 끊지 않았을까? 이제야 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늦었지만 반드시 끊어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끊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명심보감이 함께합니다. 인연은 선택이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여러분, 여기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편에 걸쳐 우리는 잘못된 인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부터 경고를 무시한 만남부터 늦었지만 반드시 끊어야 할 관계까지 명심보감의 지혜와 사주명리학의 통찰을 통해 인연의 본질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명심보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이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몸을 닦고 집안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 모든 것의 시작은 수신입니다.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로 서 있어야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고 있으면 나를 흔드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로 설 수 있을까요? 명심보감은 여러 가르침을 줍니다. 첫째, 지기자명, 지인자지입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이 명석하고 남을 아는 사람이 지혜롭다.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내 강점과 약점을 알고 내 욕구와 두려움을 알고 내 가치관과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주명리학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 사주를 알면 내 경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지, 어떤 상황에 약한지, 어떤 시기에 조심해야 하는지, 이것들을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근주자적, 금묵자흑입니다. 주사를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나를 결정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도 좋아집니다.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도 나빠집니다. 그러니 환경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사주에 도화살이나 겁재가 많은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당담불량, 절연불생입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지 않으면 반드시 근심이 생긴다. 결단력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인연을 발견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끊어야 합니다. 미련을 가지면 더 큰 고통이 옵니다. 사주에서 충살이나 형살이 들어올 때 관계를 끊지 못하면 큰 화를 당합니다. 하늘이 주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넷째, 교우불신, 불여무의입니다. 믿을 수 없는 친구와 사귀느니 차라리 친구가 없는 게 낫다. 외로움을 견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쁜 인연이라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나쁜 인연이 외로움보다 훨씬 해롭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나를 찾는 시간입니다. 다섯째, 결리사의입니다.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 상대방이 무언가를 준다면 그 의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주고받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균형입니다. 내가 너무 많이 주고 상대방이 너무 적게 준다면 그건 착취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이 5가지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잘못된 인연을 피하고 좋은 인연을 만나는 지혜입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보면 인생에는 큰 전환점이 몇 번 옵니다. 대운이 바뀌는 시기가 그렇습니다. 보통 10년마다 한 번씩 대운이 바뀝니다. 그 시기에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환경이 바뀌고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하는 일이 바뀝니다. 이때가 인연을 정리할 최적의 시기입니다. 역마살이 들어오는 해도 좋은 시기입니다. 역마살은 이동과 변화의 별입니다. 이 해에는 자연스럽게 관계가 정리됩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흐름에 맡기십시오. 공망에 들어가는 해도 의미 있는 시기입니다. 공망은 텅 빈 상태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낡은 것을 비워내고 새로운 것을 채울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늘이 주는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화복무문, 유인자소초. 화와 복에는 문이 없고 오직 사람이 부르는 것이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우연히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른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이 그 인연을 끌어당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도 가능합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면 다른 인연이 옵니다. 나쁜 인연을 끌어당기던 나를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명심보감은 답을 제시합니다. 삼성오성. 하루에 3번 나를 돌아보라. 매일 저녁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만난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오늘 한 선택들이 옳았는지,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이것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고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명심보감은 또 말합니다. 과증물 탄계. 잘못이 있거든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어. 내가 판단을 잘못했어. 내가 너무 집착했어.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주에도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인성운이 들어올 때입니다. 인성은 배움과 성찰의 별입니다. 이 시기에는 나를 돌아보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인연에서 벗어나 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리즈를 들으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연은 운명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좋은 선택을 하면 좋은 대가를 받습니다. 나쁜 선택을 하면 나쁜 대가를 치릅니다. 이것은 공정합니다. 하늘은 공정합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둡니다. 내가 선택한 대로 살게 됩니다. 명심보감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천자걸유가위, 자자걸불가활. 하늘이 내린 재앙은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만든 재앙은 피할 수 없다. 잘못된 인연은 하늘이 준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나를 살리는 선택입니다. 사주명리학의 마지막 지혜입니다. 사주는 경향성일 뿐 운명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사주도 달라집니다. 나쁜 사주라도 잘 살면 좋아집니다. 좋은 사주라도 잘못 살면 나빠집니다. 중요한 건 사주가 아니라 삶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인연을 정리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명심보감이 함께합니다. 사주의 흐름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인연은 선택이고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대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명심보감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인연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